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순천 천상가리 막걸리 사건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박준영 변호사의 재심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는데, 이 박준영 변호사는 정말 많은 재심을 이끌어내 재심 전문 변호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가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들은 굉장히 많기도 한데요. 이번엔 화병 나서 죽을 만큼 억울했던 사람들이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무죄를 받았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입니다. 2007년 5월 아침 수원고에선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당시 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수원고등학교는 남학교여서 그 학교 학생도 아니었고, 죽은 소녀의 신원을 알만한 단서가 없어서 수사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문조사까지 했지만 나온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경찰은 이 소녀를 노숙하던 소녀라고 단정짓고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는데, 당시엔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움직이는 대장의 돈을 그 소녀가 훔쳤다가 발각되었고, 노숙자 대장이 부하들을 시켜 이 소녀를 구타하다가 소녀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소문을 믿고 결국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2명의 정신지체인들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사건 발생 8개월 후 검찰은 5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는데, 이 학생들은 가출하여 다른 학생들을 삥 뜯고 차를 훔쳐 타는 혐의로 소년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했던 청소년들이 재판 과정에선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자신들을 위협하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정말로 그 신문 과정 녹화 영상을 보면 검찰이 청소년들이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심지어 그 5명 중 1명은 사건 당일에 수원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당시 국선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와 검찰 간의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2009년 항소심 재판에서 청소년 전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0년 상고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1년 가까이 억울한 녹살이를 했던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배를 청구했는데, 2014년에 이들에게 100만원에서 2,4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노숙인 중 1명은 2015년 1억 3,100만원의 형사보장 결정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되어 활약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음은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입니다. 2000년 8월 한 택시기사가 흉기로 찔리면서 사망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익산 경찰서는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했던 다방 커피 배달원인 최군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배달원의 나이는 15세였다고 하는데요. 익산 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 역시 살인 혐의로 최군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최군은 계속해서 무고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국선 변호인이 감형을 설득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10년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하게 되며 형이 확정되었으며, 그렇게 최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 후 2010년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기사의 사망보험금의 이자 1억 4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가 감당 안 된 최군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때 박준영 변호사가 최군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시 2003년으로 돌아가서 익산경찰서가 아닌 옆 지역의 군산경찰서는 범인이 최군이 아니며 진범은 따로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진범으로 김모씨와 김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친구인 임모씨를 체포하였는데, 체포 당시 김모씨는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꽤나 신빙성 있게 진술하였고, 본인 대신 무고한 최군이 누명을 쓰고 복역하게 된 사실을 알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
숨겼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의 부검 소견과 목격자인 다른 시민의 증언도 그 진범인 김모 씨의 자백에 상당한 신빙성을 더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건을 지휘하던 검찰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며 김모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계속 반려하였고, 당시 군산경찰서 소속이던 황상만 형사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1년 동안 끈질긴 수사와 영장 청구를 했지만 오히려 황상만 형사는 강력반에서 지구대로 좌천되었고 수사팀은 해체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진범인 김모 씨는 긴급체포기한인 48시간이 지나 석방되었으며 석방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최모군이 만기 출소한 지 5년 만인 2015년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지만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를 하게 되는데요. 태완이법 덕분에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00년 8월 10일이라 겨우겨우 이 법이 적용되었고 재심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2016년 이미 10년을 복역한 최모군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결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깝고도 화가 나는 스토리는 나중에 재심이라는 영화로 개봉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이 있기도 한데요. 삼례의 나라슈퍼에 말 그대로 3인조 강도가 들었던 사건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인 77세였던 할머니는 질식사에 이르게 됩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에 살고 있던 청년 3명이 잡혔는데 이들이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판에 회부되는데요.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최종적으로 3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약촌호거리 사건처럼 부산지검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용의자 3명을 검거한 후 자백을 받아낸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는데 2000년 전주지검 측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다시 드러나게 된 계기는 전주교도소 천주교 교화위원으로 일하던 박영희 씨가 1999년 여름 당시 복역 중이던 3인조 중 하나인 임모 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임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담당 검사의 이름을 언급했고 박영희 씨가 해당 검사의 존재를 전주지방검찰청에 물어본 결과 사실임을 알아낸 후 동료 교화위원과 함께 처음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완주경찰서를 찾아갔으나 경찰서가 비협조하여 무산되고 대신 사건 현장인 나라슈퍼로 가서 유족들을 찾고자 했지만 이들이 이미 이사간 탓에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유족을 찾아낸 박영희 씨는 6개월 동안 유족을 설득한 끝에 전주교도소에 임 씨의 목소리를 들으러 갔는데 유족이 기억하는 목소리가 아님을 확인했고 부산지검을 찾아가 진범의 육성 녹음 테이프를 청취한 끝에 그때의 범인 목소리가 맞다는 소견을 받아 진범이 따로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으면서 2015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위가 99년 촬영한 당시 경찰의 현장 검증 영상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영상에는 경찰이 3인조를 폭행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재심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 강도치사 혐의로 복역을 했던 3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고 검찰 역시 항소 포기를 밝혀 17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셋은 4억 8천부터 3억 원까지 형사보상 금액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사건 역시 소년들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영화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박준영 변호사는 많은 재심 사건을 이끌어내 굉장히 큰 네임밸류가 있어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지만 오히려 2016년엔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다며 사무실을 정리하고 파산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고민 끝에 박상규 기자에게 요청하여 스토리 펀딩을 열었는데 1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에 만기 연장이 안 돼서 스토리 펀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스토리 펀딩에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호응해줘서 약 5억 6천만 원의 돈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돈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돈을 받고 하는 변호사 수임이 아닌 수임료를 내지 못하는 분들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멋있는 변호사가 아닐 수 없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